법원 행정처장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대법원장의 동의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본인 혼자 한 겁니까? 김기표 의원이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추천이 무력화 및 재추천 판짜기를 시도했음을 밝혀내며 사법부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께서 질의한 것은 그거잖아요. 먼저 한 공백이 생긴 그 대법관 후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정상인데 왜 1+1로 하느냐 이걸 지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죠. 지금까지 우리 야당 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대법관 후보 제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즉 서면으로 대법원장이 발표하고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답을 제가 묻는 것에 답을 하세요. 서면 통보해버리고 보통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예방을 해서 대통령과 차담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제청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청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그동안 청와대와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된 것은 맞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협의는 하였습니다. 합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어제 발생한 겁니다. 그건 맞죠? 지금까지 합의를 그건 맞죠? 맞습니다. 거기에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하십시오. 시간 들지 않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저는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 임명하고 보직 이동을 하죠. 예. 대법관은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 동의도 없고 대통령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제청권 행사하죠. 예. 그것은 헌법책에서도 우리 행정처장님도 아시겠지만 헌법책에서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최고법원을 이룩하는 사람은 단지 대법원장 임명하면 안 되고 국회라는 그러니까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뽑은 대표, 국회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더욱더 국민의 대표로 인정받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야 된다. 그것을 천명한 겁니다. 그렇죠? 예. 대법원장은 단지 제청권만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임명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헌법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사이에 간극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서로 협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지금과 같은 사태에서 협의가 안 되면 최종적인 의사는 어디에 따라야 됩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제청권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이것이야말로 대법원이 정치투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대법관 임명 과정을 완전히 정치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청권이 어쩌냐, 조용히 하세요. 제청권이 어쩌냐, 임명권이 어쩌냐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하는 과정을 지금 정치화하면서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국민들을 가장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동의 안 해서 비준이 안 되면 그래 국회가 이제 거부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이 사법부의 공백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수순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저는 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듯이 서면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복판에 수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자, 우리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협의를 끝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저는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처장님 이거 하나 사실관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네. 행정처장님 지금 노태학 후임 대법관으로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에 한 명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전화는 했네요.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후보로 추천된 네 분에 대해서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도중에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새로 추천을 한다고요? 예. 그 네 분이 합의가 안 동의하면 되고- 새로 추천이 가능합니까? 그래서요. 그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그것이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대법관 후보는 어떻게 추천돼요? 일단 11일 정도 청구받습니다. 국민들한테 다 청구받아요. 예. 그죠? 그다음에 그 청구받고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 내세요 하세요. 합니다. 그거 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짜 바쁜 사람들이에요. 법무부 장관 오라고 하죠. 대한변호사협회장 오라고 하고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런 사람들 오라고 합니다. 회의해요. 자료 가지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4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해야죠. 존중하겠니까? 그게 지금 대법원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존중하면 존중을 하되 그럼 딴 사람 아예 하십시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뭐하러 다시 열라고 합니까? 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왜 다시 열어요? 존중을 하시고 딴 사람 개인적으로 추천하면 되잖아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모두가 안 한다면 그동안 어떡합니까?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천하니까 규칙도 아니고 법원 조직법에 제도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존중한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건 싹 무시하고 그동안 있던 절차는 무시하고 새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열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날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4명 추천해가지고 대통령 어쩔 수 없이 하겠다. 이게 법원 행정처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대법원장의 동의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본인 혼자 한 겁니까? 예. 대법원장이 안 시켰습니까? 시킨 적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시키지 않고 본인이 했으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대법원장의 허락 없이 어떻게 법원 행정처장이 후보자들 4명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무력화시키고 다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만들 테니까 동의해라. 이걸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동의하라 그러면 전화를 왜 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의견을. 아니. 그게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지. 그거를 물어본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권의 독립이 뭡니까?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에요. 법관한테 법원 행정처에 전화해가지고 당신 후보자로 올랐는데 물러나. 다시 우리가 대법관 후보 추천에 만들게. 이것이 사법권 독립을 외치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이 할 일입니까? 물러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물러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후보자들한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법원 행정처장으로 직권남용이고 혼자 도저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청와대도 그런 죄 있죠. 다시 대법관 추천 후보 추천위원회 그거 다시 할 수 없냐고. 이것이 혼자 법원 행정처장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예? 대법원장이 없이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수사를 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정말 이게 문제가 되면 정말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대법원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3번만 드리세요.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님 법원행정처장의 황당한 마음대로 제청 실토, 사법부가 민주공화국 위에 있습니까? 법사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단독 제청 사태의 전말을 신속하게 짚어봅니다.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법사위장에서 그래도 대법관 후보 추천위까지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사법부 내에서 훌륭하신 판사님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거론되면서 지금 정치적 논방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특정 판사를 자기와 가까운 판사를 찍어서 지금 대법관을 제청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역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할 때 다 청와대 어느 정도 협의하고 조율하고 상의해서 추천했죠. 역대. 예,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추천한 적 없죠. 저희도 끝까지 협의했습니다. 협의는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께서 직권남용 이런 얘기 말씀하시던데 그럼 역대 대통령님과 역대 대법원장들은 그 다 협의해서 서로 동의를 구하는 게 다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권남용이 갑자기 아니 대통령과 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직권남용이라고 지금 아까 주장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다른 의원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보시냐고요.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안이 아니라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와 상의하고 논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냐고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상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대 그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청와대와 소통해 가면서 대법관 제청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만한 임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임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게 사법부가 독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대법원장 자기 마음대로 자기랑 친한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편한 사람 아무나 대법관을 추천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그 추천인만 거치게 되면 다 아무나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사법부가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까? 그게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랑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임명할 수 있다고 웃지 마세요. 왜 웃으세요? 제가 마음대로 임명한다고 하죠. 제 질의가 마음대로 제청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대법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요. 추천되어 온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 분을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추천하신 분 어떤 부분이 적임자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손봉기 판사. 대구에서 향판하시고 판사로 올라온 판사로서 판결 오랫동안 보니까 근무해 것도 오시면서 없던데. 예? 판사로서 오랫동안 근무해 오시면서 법리와 뭐 인권적인 뭐 판결한 것도 아니고 크게 이슈되는 판결도 한 것도 아니고 뭐 정의로운 판결도 한 것도 아니고 뭐 부분은- 대구에서 그냥 계속 판사하시던 분이던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대법원장님이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서로 상의하거나 공유하거나 들은 바도 없으세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법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겠네요. 그건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처장님께서 청와대와 진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임명하고 왜 그 대법원장이 왜 제청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협의를 하신 겁니까? 형식적으로 하신 겁니까? 절차를 협의했습니다. 절차를 협의했다고요? 예. 어떤 절차를 협의했습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청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했습니다. 아, 절차라는 건 서면으로 할지 구두로 할지 그 정도 협의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지금 아니라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역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한 것은 제대로 국회 임명 동의야 뭐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할 수도 있지만 청와대에서 임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상의합니다. 그게 무슨 절차와 뭐 그런 부분만 상의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부분을 상의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해야 된다고까지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 참. 그 국회에 동의 절차, 대법원의 임명 절차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식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대법원장 임명 제청권 헌법상 권리고, 예. 그냥 국회 동의권도 권리고, 그냥 대통령 임명권도 권리고, 그냥 세 개의 권리가 그냥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헌법을 해석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와 동의를 받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얼마든지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고 아니, 그러면 부결하고 대통령의 임명을 거부할 게 뻔한데 계속 대법원장은 핑퐁처럼 아무나 추천하고 거부하고 이게 사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그게 독립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핑퐁하면서 책임을 미루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맞는 사법부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저희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아니, 제가 처장님은 뭐 최선을 다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대법원장을 대리해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앉아 예. 계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핑퐁이 됨으로 인해서 대법원이 구성이 안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대법원장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시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서슬퍼런 엄포엔 후보까지 바꾸며 납작 엎드렸던 사법부. 정권이 바뀌자 사법 독립을 외치며 기습 단독 제청을 감행한 대법원의 적나라한 이중잣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법에 보면 판사가 한 분만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선임 대법관 판사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판사 아닙니까? 그건 대법관이고 일반 판사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대법관은 판사하고 다른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유입니다. 생각하는 건. 네, 알겠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가 있고 대법원장이 학식이나 덕망 있는 변호사 자격 갖지 않은 사람도 3명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이 실제로 거기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법관도 또 들어있고. 언론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임명권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제청 대법관 후보에 특정 성향 인물이 포함될 경우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를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통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관 임명을 위해 제청이 절차적으로 필요하지만 제청권의 임명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며 재청권보다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점에는 다수 헌법학자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에 대해서? 예, 아닙니다. 네. 이거 2023년 6월 2일자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었고요. 당시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려고 언론에 이미 나와 있던 사람이 두 분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일주일 후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후보자로 제청이 됐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까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엄포를 놓은 겁니다. 제청을 해도 우리 임명권이 더 우선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요청하지 않겠다 엄포를 놓은 거죠. 대법원은 이렇게 대통령이 엄포를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취향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제청하고 대통령실이 이견을 제시하면 그냥 무시하고 서면으로 제청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왜 2023년 당시에 대법원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언론에다 인터뷰까지 하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까? 왜 지금은 달리 합니까? 대통령과 대법원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협의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대법원장이 강하게 요구하면 대법원장이 요구하는 사람 뜻을 따른 적도 있었을 겁니다. 역대에 그동안 협의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한 번도 이제까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제청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처장님? 끝내는 합의가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서면으로 제청하시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임명권자와 동의기관에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파국이죠. 저희가 어떻게 동의합니까?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의 뜻이 다르다라는 게 온 천하에 드러났는데 어떻게 임명을 동의합니까? 파국이죠. 못합니다. 이런 거 예상 못하셨습니까? 예상했습니다. 예상하고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동안 계속 제청하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국회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냥 인사청문 절차하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제청했는지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반대했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그런 의도로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법원장이 제청을 단독으로 하면 이번에 후보가 되신 분 대법관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 구수당 여당이 대통령이 동의하자는 사람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더 이상 제청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이상, 이번에 4명이었죠. 그 안에서 대법원장과 다른 의견을 갖고 대법원장이 추천하신 분은 이분인데 우리는 이 4명 중에서 다른 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라든지 여하튼 다른 이유로 우리는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법원장이 받으면 안 되는 일인가요? 그건 완전히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 이 사람을 꼭 집어서 추천해 주세요. 4명 안에 꼭 넣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추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가져온 사람들 중에 나는 다른 사람이 더 좋은데 저희는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런데도 못 따릅니까? 이렇게 파국으로 갈 정도로 대법원장이 본인의 의견을 고집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그분은 결국 후보자로 추천됐다고만 되고 결국은 대법관이 안 될 텐데요. 이건 대법원장이 그냥 내 고집을 난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다. 굴하지 않은 나의 선명성을 우리 법원 식구들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법원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공석이 계속 유지될 텐데 그게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었다고 생각하고 법원행정처장님 동의하신 겁니까? 이런 방식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님이 결정하신 사안이라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민 갈등만 조장되고 대법원장의 단독 제청으로 대법관은 공석인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절대 대법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